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지금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서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봤고요. 하반기에 해외 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해외 법인의 턴어라운드는 올해 1분기부터 사실 힌트를 좀 받았었는데요. 일단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미국의 규모가 상당히 좀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0억 원대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YOY로 봤을 때도 조금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해외 법인만 봤을 때 이제 작년에는 마이너스 66억 원이었다면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8억까지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Q가 커지면서 영업이익의 적자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제품들을 조금 더 덜 팔고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되는 제품들을 팔게 되면서 지금 BEP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이 풀무원에서 사업 매출 비중은 해외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거기서 미국 법인이 한 65에서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저는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탑라인이 두부 매출이 미국 B2C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70%까지 가져가면서 상당한 매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K푸드라고 했을 때 지금은 라면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PBF 시장 성장과 함께 두부로서 뭔가 비건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아시아 푸드 쪽이 있는데요. 아시아 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생면인데 이거를 이제 현지 생산이 안 되었다가 작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주 길로이 공장에서 미국 법인에서 가동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돼서 가동률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고, 원래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비 같은 게 판관비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현지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법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해외 법인에서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턴을 하면서 올해 연간으로 확실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탑라인 매출 성장과 현지 공장 가동으로 인한 물류비 감소, 그리고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스트리트 제품들, 떡볶이나 그리고 핫도그, 만두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물량, 매출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이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가운데 사실 다른 일본과 미국 쪽의 저가형 제품들이 좀 덜 팔고 오히려 이제 마진이 좋은 고수익 제품들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두부바라는 제품이 사실 되게 잘 팔린다고 해요. 어떤 제품이냐면 토푸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팔리는 제품 중에선 가장 이익률이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부바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20%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익성 개선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원래 탑라인을 차지하는 이 두부 제품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BEP 수준에 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역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사실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한 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했을 때 이제 풀무원이 갖고 있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들, 그리고 어떤 투자 심리들이 좀 성장성에 좀 기대를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 육상 양식 김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양식은 다 해상 양식입니다. 그래서 해상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황에서 겨울에 수온이 떨어졌을 때 김의 재배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갯병에
기름에 대한 그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엘니뇨랑 라니냐 때문에 수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더라도 김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실 해상 양식이 아닌 육상 양식으로의 이 김 재배, 김 양식이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 중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던 기업이 유일하게 풀무원이었는데요. 이 풀무원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국내 최초로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지금은 월 10kg 정도 매우 이제 미미한 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화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육상 양식 모델을 좀 제공하고 앞으로는 조미김 순액 등으로 내년부터 좀 상용화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비건 식당에서 지금 칼국수 제품에 들어가는 육상 양식을 통해 만든 김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바이오리액터 같은 그런 수조를 통해서 아엽을 넣고 여기서 육상 양식을 통해서 김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육상 양식의 방식이 상당히 장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상 양식에 비해서 지금 사계절 내내 김을 재배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해상 양식 대비해서 1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캐파를 더 늘리기 시작한다면 효율성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지금 허가를 받은 거고 특허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K푸드로 김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 수출 금액을 보시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5월 기준으로 누적으로 2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뭐 20% 가까이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전 세계 김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푸드 열풍이 함께 붙으면서 김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무원이 육상 양식으로서 생산량을 더 효율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향후에는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요. 라면입니다. 풀무원 하면 사실 라면 회사라고 생각이 되긴 좀 어려운데요. 네, 라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풀무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삼양, 농심, 팔도 이런 제품들이 많고 건면 쪽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건면 제품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주목한 점은 이 서울라면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2월 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출시 5개월 만에 벌써 100만 봉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름에서 보시듯이 이 서울이라는 거는 상당한 브랜딩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랑 일단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뭐 수익 구조는 당연히 이제 풀무원이 다 가져가고 있고 사회 공헌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ESG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7월부터 미국 시장에 이 서울라면을 수출을 빠르게 한다라는 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2월에 출시를 했는데 5개월 만에 7월에 바로 수출용 제품을 만들게 돼서 실시가 되는 거고요. 10월 이후에는 이제 뭐 할랄 인증까지 받아서 중동 등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라면이 지금 상당한 수출 품목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풀무원이 서울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있는 서울 라면을 빠르게 출시를 해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 차원에서의 이미지 제고도 있을 것이고 K푸드의 인기를 타면서 상당한 좋은 환경에서 매출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는 사실 매출 그로스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국내 매출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 5% 정도 성장해서 3조 1천억 원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모두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외 법인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연간으로 해외 법인이 200억 넘게 적자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오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풀무원은 800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M 한 2.6%로 쳐다봤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만 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면 한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적자 11년 말을 뚫고 처음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도 12배, 13배도 채 되지 않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무원에 대해서 성장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